네, 안녕하세요.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. 네, 12월 1일 하늘이 아주 맑고요. 아주 쾌청합니다. 약간 좀 날씨가 좀 춥기는 하지만요. 그래도 뭐 겨울 날씨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네, 보니까 저 김포공항 쪽으로 가는 거예요.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건가요? 네, 비행기가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야외에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. 제가 그 방송 들어올 때 재동포청 설립 원년 특별계획하고 재동포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. 이 12월 달이 올해 특히 12월 달이 우리 동포사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, 재동포청이 지난 6월 5일 출범을 했고, 그 11월 10일 재동포 기본법이 이제 본격 시행이 됐습니다. 이에 따라서 이제는 내년도부터는 이 재동포 정책이 기본적으로 본격화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,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동포 기본법에 따라서 이 기본 계획, 재동포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2024년서부터 2028년까지 5년간의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래서 이제는 시행에 들어가게 되는데요. 바로 그거를 12월 말, 올해 12월 말,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. 여기에 이제 기본 계획을 이제 어느 정도 수립을 해서 확정을 해서 이제 시행에 들어가야 됩니다. 그래서 그런지 이 재동포청도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또 이렇게 12월 달 이렇게 들어서 이 막바지에 들어서 이 재동포 정책 관련 세미나와 토론회가 곳곳에서 또 많이 열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12월 달이 중요하다 판단이 들어서 저도 이 특집 방송을 좀 12월 한 달 동안 한 10회에 걸쳐서 이 재동포 정책 또 기본 계획 이와 관련돼서 좀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해드리고자 합니다. 지난 9월 13일이었죠. 이 재동포청이 설립된 지 100일 됐을 때에 재동포청이 이 재동포 정책 그냥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. 로드맵. 그러니까 정책이 그냥 나아갈 방향을 이제 제시를 한 거죠.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더 이렇게 자세히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게 이제 정부가 갖고 있는 동포 정책의 이 기조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것만 놓고 봤을 때에 이 정부가 그동안에 이 동포 정책에 있어서의 방향, 뭐 여러 면에서 달라지는 면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좀 더 구체화되어는 측면도 있고요. 그리고 이 정부가 나서서 이런 동포 정책을 또 수립하고 이렇게 나가는다는 것은 또 올해가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에도 안내를 해드렸습니다. 이 12월 8일 재동포 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이 공개 토론회가 열린다는 안내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고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나도 참여를 할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. 이 공개 토론회니까요, 누구든지 다 참여가 가능합니다. 그래서 꼭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면은 또 참여하셔서 발언도 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12월 8일 여러분들이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참여하면 되는지 이런 거는 제가 이 방송 하단에 좀 더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또 남겨놓도록 하고요. 그리고 그날 저도 이 참여할 그런 계획이니까요. 또 함께 또 그쪽 거기서 만나기를 또 원하시는 분들은 또 저의 방송 또 그 댓글이라든가 또는 카카오톡 아이디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면은 또 사전에 또 약속해서 함께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갖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, 그래서 이 12월 달 우리 동포 사회의 중요한 달이다. 이 재동포청 설립 이 원년을 맞이해서 이 재동포 정책과 관련돼서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우리가 좀 더 주도 면밀하게 알고, 그래서 내년부터 5년 동안 시행될 재동포 정책 기본 계획이 잘 수립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뜻을 모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12월 달은 제가 10회에 걸쳐서 이 재동포 정책, 이 로드맵, 이 재동포청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
특집 방송을 하고자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많이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특별히 이 방송은 이 재해동포청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네,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자리를 옮겨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끝까지 함께 자리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가 12월 달 이런 동포사회는 아주 중요한 달이다. 그에 따라서 이 재동포 정책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꼭 함께 좀 했으면 좋겠다. 그래서 꼭 알아야 될 좀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 특집 방송으로 엮어서 이 12월 달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고요. 그러면 어떤 내용을 주요하게 이 방송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주요 내용은 그겁니다. 이 재해동포 정책 로드맵, 이 정책 방향, 이 재해동포청이 지난 100일을 맞이해서 이 발표한 그 내용인데요. 그게 4개 부문 6개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나누어서 이 10회에 걸쳐서 여러분들 방송을 해 드린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첫 번째는요, 이런 방송입니다. 그냥 12월 4일, 다음 주 월요일부터요, 이 재해동포청의 임무와 역할, 또 재해동포청의 비전, 또 재해동포 기본법 제1조와 2조에 나와 있는 이 재해동포 관련 법과 여러 가지 차이점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이 부분은 제가 앞서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때 그 방송을 통해 봤던 동포 여러분들의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반응도 같이 한번 좀 추려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미션과 이 비전 이거에 대해서 어떤 첫 방송을 열도록 하고요. 그리고 12월 6일에는요, 이 달라지는 재해동포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재해동포청이 설립한 이후에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이 재해동포 정책 일단 기본계획까지 수립이 되는 이런 단계에 이르렀습니다. 그러면서 이기철 재해동포청장은 각종 모임에 가서 연설을 할 때마다 이 재해동포 정책의 방향이 많이 바뀌었다, 달라졌다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. 어떤 측면에서 바뀌었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, 그리고 지금 재해동포 통합민원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. 각종 민원을 받고 이렇게 연계 역할을 해주는 그런 곳이죠. 그래서 이 재해동포 통합민원센터의 기능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. 12월 8일 금요일에는 재해동포와 이 호혜적인 이 동반 성장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재해동포 사회 여러가지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고요. 그리고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동포들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. 여기에 따라서 또 이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많이 있죠. 이 거주국별로 이 맞춤형 정책.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해동포청이 이 그런 로드맵을 통해서 어떻게 좀 제시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또 동포에 대한 내국인의 인식, 좀 상황마다 좀 다를 수는 있지만은 어쨌든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, 서로 인식이 서로 이렇게 좋아야 호혜적인 이 동반자 의 관계가 될 수가 있죠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, 12월 11일에는요, 이 맞춤형 동포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좀 보고자 합니다. 그래서 이 동포 정책을 맞춤형 정책을 해야 되는데, 이건 거주국별로 해야 되고요. 그리고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는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에 맞는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고, 12월 13일에는 정체성 함량이 재해동포 정책의 토대와 같다. 그래서 한인 정체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한인 정체성, 그래서 또 우리 한국어 교육 이런 부분, 그리고 한국의 역사 이런 부분 좀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바로 알고 넘어가야 할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. 그걸 한번 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.
6번째 방송 12월 15일 금요일에는요, 이 거주국에서의 지위 향상, 재해동포 정책의 이 핵심 축가 같은 건데요. 어쨌든 이 거주국에서의 동포들이 잘 또 자리매김하고 이 모범 시민으로서 성장을 할 때 그만큼 재해동포의 위상도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. 그리고 또 이 차세대들의 그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많이 하면 할수록 또 우리가 그만큼 이렇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이런 게 좀 넓어질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그런 부분, 우리가 보통 이 재외동포는 이 공공 외교의 자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. 결국은 거주국에서의 지위 향상, 그리고 모국과의 좋은 관계, 이렇게 할 때 이 동포 사회가 어쨌든 그 거주국하고 모국과의 좋은 이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공 외교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. 그래서 그냥 그런 부분을 좀 보도록 하고요. 12월 18일 월요일에는요, 재해동포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. 네. 지금 뭐 세계 한인회 뿐만 아니라, 국내에서도 여러 동포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세계 한인회와 동포 각종 단체들이 어떻게 서로 유기적으로 이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함께 상생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 갈 것인가.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정부 정책은 어떤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는지 한번 좀 보고요.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또 의견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 동포 관련 단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더 이 관심을 갖고 보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. 12월 20일에는요, 국격에 걸맞는 적극적인 재해동포 지원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나가겠습니다. 이 재해동포 청이 로드맵을 제시를 하면서 이제는 국격에 걸맞는 적극적인 재해동포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,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국격에 걸맞는 적극적인 재해동포 지원 정책, 과연 그게 무엇이고 정말 그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지금 대한민국은 어쨌든 세계적으로도 좀 글로벌 국가로 도tum했다고 생각합니다. 경제 규모로 볼 때도 세계 그래도 10위에 근접하는 그런 국가가 됐고요. 아주 사회에서도, 국제사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나라가 됐다고 생각합니다. 반면에 과연 이 재외동포가 바라보는 이 대한민국 사회는 어떨까? 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재외동포에 대한 이 국가적 차원에서의 어쨌든 그 지원과 관심 충분한지 한번 좀 보도록 하고요. 12월 22일 금요일에는요, 이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와 관련된 이야기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뭐 재해동포 청에서도 충분히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들에 대해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게 그냥 법무부, 노동부, 이 타 부처별로 이렇게 있어서 이 통합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있죠. 그러다 보니까 또 국내 체류하는 동포들이 뭐 체류 자격별로 나눠져도 있고, 그리고 또 한국에 와서 잘 정착해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또 어려움에 놓여 있는 동포들도 있고, 그래서 오히려 더 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. 어쨌든 이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 문제, 이거에 대해서 정부의 이 동포 정책과는 어떻게 연계해서 함께 나갈 것인지,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12월 25일, 네, 이때 뭐 크리스마스 때인데요. 이때는 좀 재해동포 정책, 한국의 발전상 수록, 뭐 이런 거에 대해서, 좀 생각을 해보는데, 네, 지금 재해동포 청이 의혹을 갖고 하는 게 있습니다. 외국의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한국의 발전상을 게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. 그리고 언론이라든가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어쨌든 한국의 발전상과 이런 거를 재해동포 사회에 또 이런 거를 좀 알리는데 힘쓰겠다, 이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렇게 하면서 이 12월 27일, 네, 마지막 방송에서는 그동안 쭉 방송을, 이 특집 방송을 봐오셨던 분들의
의견과 여론을 좀 수렴을 하고 또 반응들을 총격질해서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. 어쨌든 이 12월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, 올해가 재동포청 설립 원년이 되고요. 이 재동포청은 어쨌든 그 재동포 정책 로드맵을 발표함으로 인해서 이 재동포 정책이 이렇게 달라진다고 하면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. 그리고 12월달 내로 내년도서부터 2028년도까지 5년 동안 시행할 이 재동포 정책 기본 계획을 또 수립을 해서 이 확정을 하는 그런 중요한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달만큼은 우리가 이 재동포 정책에 대해서 좀 더 특별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었어요. 제가 이렇게 심층적인 이 특별 방송으로 마련을 하고 있다. 그래서 오늘은 첫 방송으로 오늘 안내의 방송으로 여러분들 해드리고 있으니까요. 특별히 여러분들이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방송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많은 또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동포 세계신 대표 편집장 김영필이었습니다.